자, 계속 강의 이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고등영어, 능률교과서 1학년 교재 1과 본문 5입니다. 자, 지난 3년 동안 자, 4가 나왔어요. 4나 since가 나오면, 기간이 나오면 여기에 뭐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절에 현재 완료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쭉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난 3년 동안 현재 완료죠. 과거부터 현재 시제까지 쭉. 알겠죠? 그는요, 무엇을 스쿨링하면 교육을 시키다, 가르쳐주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써도 되겠죠. 우리가 가르치는 게 teach라는 단어가 있죠. 그죠? teaching 또는 가르치다가 instruct가 있어요. 그죠? 그럼 instructing 이런 걸 쓸 수 있습니다. schooling, teaching, instructing. 이건 현재 뭡니까? 현재 완료 진행이죠. 현재 완료 진행의 의미는 어떤 사건이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 진행 중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 사건의 완료의 의미보다는. 그래서 뭐뭐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뭐뭐 해오고 있는 중이다.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해오다가 현재 완료고 뭐하고 있는 중이다가 진행이니까 합쳐서 뭐뭐 해오고 있는 중이다. 우리를 교육하고 있는 중이야. 우리를 가르쳐오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모두를. 그죠? 게임의 모든 것에 관해서 인생이라는 게임에서 우리 모두를 교육시켜 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는 항상 리마인드가 상기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뭐뭐에게 뭐뭇을 상기시키다. 우리에게 remind a that 대절이 오고 있죠. 이런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팀의 성공에 있어 중요하다 라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비록 although랑 같은 거죠. although 같은 겁니다. 접속사로서 양보를 나타내죠. 비록 뭐라 할지라도, 비록 그들의 역할이, 팀에 있어서의 역할이 작다 할지라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들의 팀에 있어서의 역할이 그렇게 크지 않더라도, 작은 팀의 역할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죠. 자, 여기서 remind라는 이 단어가, 이건 조금 고등학교를 위해서 좀 더 공부를 해야 됩니다. 뭐뭐에게 뭐뭇을 상기시키다 라고 한다면 리마인드를 우리 선생님은 4-3동사란 말을 써요. 4형식 같은 3형식 동사라는 말을 선생님 4-3동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붙인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4형식은 뭐뭐에게 뭐뭇을 주다, 제공하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 영작한다면 그는 리마인드 제공했습니다. 리마인드는 상기시켰습니다. 뭐에게? 우리에게 뭐를 상기시켰어요? 뭔가 그 문제를 상기시켰습니다. 만약에 그냥 순수 영작을 해본다면요. 그러면 이렇게 영작하면 꼭 맞는 것 같아요. 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뭐뭐에게 뭐뭇을 상기시키다. 알겠죠? 상기시켜주다. 딱 맞는 것 같지만 리마인드는 이렇게 안 써요. 3형식으로만 써서 뭐뭐에게 뭐뭇을 상기시키다 해서 여기 뭐가 들어가냐면 오브가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우리나라 영어가 마더텅, 모국어가 아닌 사람은 이걸 그냥 해서는 영작할 때는 오브를 빼먹게 돼 있어요. 뭐뭐에게 뭐뭐슬이 너무 잘 어울리니까 4형식의 형태로. 하지만 얘는 이렇게 써야 돼요. 그러면은 오브가 이렇게 붙어버리면 얘는 뭡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수식어가 돼버리는 거죠. 전면구가 되니까. 그죠? 전치사가 붙었으니까. 그러면 주어, 동사, 목적어에 4형식 같지만 3형식 같은 동사 굉장히 중요하죠. 어렵습니다. 보통 우리가 패턴이라고 그러죠. 패턴 동사. provide A with B. A에게 B를 제공하다, 공급하다. 이런 거 있죠. 그죠? inform A of B. A에게 B를 알리다. 이런 거. 우리가 보통 수거처럼 외우는 거. 그게 이제 동사의 4-3동사라고 하죠. 4형식 같은 3형식 동사. 여기 전치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 자, 이렇게 써야 돼요. 그래서 이 앞에가 뭐가 나오냐면 앞에가 사람이 나오고, 그죠? 오브가 나오고 뒤에 일 같은 거를 상기시키다, 깨닫게 하다. 보통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이렇게 쓰든지 아니면 또 이렇게 써요. 방금 여기서 본 것처럼 remind A that B. 이건 또 4형식처럼 썼죠. 이게 뭐에게는 간접 목적어고 이건 직접 목적어고. 그러니까 마칭은 4형식처럼 썼어요. 그죠? 우리에게 뭐뭇을 상기시키다. 그러니까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리마인드는 이렇게 쓰는구나. 워낙 많이 나와요. 리마인드라는 동사가 고등학교 때.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패턴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remind A of B, remind A that 주어 동사. 됐죠? 자, 이걸
그 다음 뒷부분 한번 봐봅시다. 어디냐면 요거를 갖다가 영어 선생님이 바꾼 거예요. 뭘로 바꿨냐면 요 뭐뭐에도 불구하고 despite라는 단어가 있죠. 전치사예요. 뭐랑 같은 거냐면 in spite of랑 같은 거예요. 뭐뭐에도 불구하고. 그럼 얘는 전치사니까 뒤에가 뭐가 나와야 돼요? 명사 구, 주어 동사가 나오면 안 돼요. 여기는 주어, 비록 팀에서의 그의 역할이 어떻게 작다 할지라도 주어 동사가 나왔지만 여기서 주어 동사가 나오면 안 돼요. 이게 전치사니까. 그죠? 이게 전명구고. despite 자체가 전치사이기 때문에 그러면 한 의미로 팀에서의 작은 역할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들의 their small role 작은 역할에도 불구하고 어디에서 on the team 팀에서의 작은 역할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팀에서의 작은 역할에도 불구하고 됐죠? 그 팀에서의 작은 역할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하나의 명사가 된 거죠. 명사구가 온 거죠. 자, 이렇게 바꿨을 때 이게 자유자재로 바꾸는 거 이렇게 바꿀 수 있고 영작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고등학교 때 시험에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의 모든 노력을 쏟아붓다죠. put A into B, A를 B에다가 쏟아붓다, 투입하다. 이거를 진짜 원초적인 말로 쏟아붓다가 pour가 있어요. pour. 그래서 pouring 이렇게 써도 돼요. A를 B에다 쏟아붓다. 그의 모든 노력을 어디다 쏟아부어요? 이렇게 되려고 노력하는 것에 쏟아붓는 반면에 쏟아붓는 대신에 팀의 최고의 플레이어가 되려고 쏟아붓는 대신에 보통 그렇죠. 내가 팀의 제일 중요한 사람이 돼야겠다. 그는 어떻게 했냐면 그는 해왔습니다. 했던 지금까지 모든 것을 해왔습니다. 어떤 모든 거예요?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거. 여기서부터 뒤로까지 가면 안 되고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왔습니다. 그죠? 뒤로까지 가도 되겠다. 다시 지워봅시다.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그렇죠. 최고의 그 팀을 더욱 좋은 팀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시험에 나올 만한 게 참 많죠? 첫 번째는 여기 왜 ing가 나왔습니까? 그렇죠. 이게 전치사니까. 여기 왜 ing가 나왔습니까? 전치사니까. 전치사 다음에 ing. 됐죠? 그 다음에 he has done. 지금까지 이게 여기서부터는 has done으로 바뀌고 있어요. 5번부터는 아까 전까지는 had done이었잖아요. 과거 완료였잖아요. 그거는 그 마지막 인스턴 하이스쿨의 마지막 경기가 있었던 시점까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과거의 그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과거 완료가 되는 거고 지금 여기는 이제 그 마지막 경기 시점으로가 아니라 지금 이 글을 쓴 시점 현재까지 알겠죠? 그러니까 현재 완료가 되는 겁니다. 여기 과거 완료 앞에 과거 완료였으니까 여기 계속 had been, had done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점이 달라진 거죠. 기준점이. 그 마지막 시합이 있었던 그 순간이 아니라 터치다운을 했던 극적으로 지금까지 글을 쓰는 지금까지 모든 것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왔죠. 여기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됐단 말이에요. that 같은 게 생략돼 있단 말이에요.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위치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학교 선생님의 의견에 따르면 될 것 같아요. 이것처럼 이걸 부정대명사라고 하거든요. everything, nothing, anything. th로 끝나면 옛날 문법책은 된만 된다 라고 하는 문법책들이 있어요. 근데 요즘 문법책은 그걸 뺐거든요. 근데 옛날 문법책 형태로 위치가 아직 안 된다고 고수하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죠? 요즘 문법책은 everything 다음에 대시 된만 쓴다 이런 말을 뺀 문법책이 많거든요. 위치를 많이 쓰니까 현실에서 아직도 근데 옛날식으로 가르치는 경우에는 된만 된다라고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으니까 선생님 여기 위치 올 수 있나요? 라고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게 목적격 관계대명사잖아요. 그럼 뒤에 뭐가 빠져 있어야 되는데 뒤에 동사 캠프니 안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 뒤에 뭐가 생략된 거냐면 do가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가 빠져 있는 거예요? 목적어가 빠져 있는 거죠. 이 목적어가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여기 do를 왜 생략했냐? 이 조동사 할 땐 조동사까지만 써주면 됩니다. 그가 할 수 있는 마치 대동사처럼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든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우리 주변의 사람 어디까지가 주어예요? 그 다음에 문장 구조를 보면 여기까지가 주어죠. 우리 주위에 도우주는 사람들입니다. people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들어올리는 것이 즉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이 부스팅 시키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또한 중대한 아주 큰 가치, 그럴 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되겠죠?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뭐가 나왔냐면 비동사 다음에 of 다음에 뭐가 나왔습니까? 추상명사가 나온 거예요. 이거 얘를 뭐로 해석합니까? 문법책에서 얘를 갖다가 형용사처럼 해석해자라는 게 문법책에 있어요. of가 해결이 잘 안 되니까 뭐뭐의 이게 이상하니까. 예를 들어서 the matter 그 문제는 is of importance. 알겠죠? 그럼 이거는 뭐야? 그 문제는 중요성의 이다 이상하잖아. 그냥 이걸 형용사처럼 important로 해석하자. 이해하겠죠? 그 문제는 중요하다. 보통 이렇게 갑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어때요? 아주 크게 가치가 있습니다. worth는 가치가 있는 이니까. 이걸 뭘로 바꾸면 되겠어요? worthy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그죠? 커다란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이 great는 형용사란 말이에요. 형용사니까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거예요. 요게 근데 of worth가 뭐가 됐어요? 형용사가 됐죠. 그럼 뭐가 돼야 돼요? great가 also greatly. 그렇죠. 부사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센스 있게 greatly worthy. 대단히 가치가 있습니다. 이거랑 비슷한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거는 여기에 만약에 뭐가 있는 거예요? great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럼 greatly important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여기에서는요. 됐죠? 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준사역 동사니까 투부정사도 되고 다른 사람이 빛나도록 도울 때 그들의 빛은 will shine on us. 우리에게 비출 겁니다. 그죠? 온 빼먹지 마시고 어디를 비추다 할 때 그에 대한 반환, 번갈아, 보답으로 이런 뜻입니다. 보답으로. in turn 써도 돼요. in turn 하면 번갈아. 이제 그에 대한 결국 뭐 이런 뜻입니다. 네, 때때로 이런 것이 존재합니다. 자, better는 something 같은 거. 부정대명사는 뒤에 형용사가 와서 뒤에서 꾸며주죠. 더 좋은 것이 존재합니다. 뭐보다?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being the best, 최고가 되는 것. 그죠? 최고가 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빙 나온 거 조심하세요. 알겠죠? 여기 최고가 되는 것보다 이거는 하나의 명사구가 된 거죠. 뭐랑 비교하는 거예요? 이거랑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최고가 된다는 것, 이것보다는 더 좋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일형식 문장이죠. 됐죠? 아주 뭐 다시 보니까 이렇게 엄청 중요하진 않네요. 별표가 많아서 그럴 뿐이지. 이거는 이 문은 영작 조심해야죠. 이게 이 글을 전체를 갖다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죠. 최고가 되는 것보다 오히려 더 다른 방식으로 최고가 되고 더 나은 것이 있습니다. 그죠? 주변 사람들, 여기서 얘기하는 건 주변 사람들을 격려하고 주변 사람들을 진심으로 대하고 뭐 이런 거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강의가 끝났습니다. 일과를 다 강의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된다? 바로 직독직해 들어가면 안 되고 충분히 공부를 하는 겁니다. 연습장을 펴놓고 그죠? 충분히 공부를 하는 거예요. 중요한 구문은 다시 혼자서 해석도 해보고 영작도 해보고 충분히 공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습서를 또 보는 겁니다. 그죠? 이걸 녹인 다음에 혹시 빼먹은 것이 있는지 그러고 직독 뭐를 가는 겁니까? 플러스 영작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어디가 틀리는지 이렇게까지 공부했는데 내가 또 해석이 안 되는 게 있어 끊어서 그리고 영작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그 부분이 약한 부분이죠. 네, 여기까지 좀 잘 쫓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1과 강의는 마치겠습니다.